네, 시장의 흐름에서 효과적인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이제 12월 시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전략을 주셨는데 오늘도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네. 뭐 전체적인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긍정적인 이제 계획 오늘 스토리를 좀 준비했고요. 일단은 오늘은 긍정적인 것 더하기 좀 공격적인 어떤 시황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직은 오늘도 여러분들 좀 양쪽 시장에서 느끼시는 바처럼 아직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좀 어둡고 많이 좀 처져 있고 차가운 상황이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매일매일 시장을 접하는 어떤 이제 예민한 분들, 좀 플로우를 따라가는 예민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 시장이 최근에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눈치챈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전혀 이런 거를 흐름을 눈치를 채지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께 오늘 좀 참고를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좀 준비했고요. 아무래도 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달에 고점 찍고 거의 1년 7, 8개월 이상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계속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수면 위로 좀 끌어올려 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국내 시장에 대해서 각종 어떤 어려운 부분과 그런 두려운 부분은 매번 있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2004년도 연말쯤에 각종 언론들에서 나왔었던 어떤 기사들의 제목들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2004년이요? 네,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를 왜 포인트를 삼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멀미 증시 700선 지켰다. 2004년도 12월 달 기사입니다. 그리고 M&A, 주가가 출렁인다라는 부분들, 낙관론 대신에 단기적으로 줄여라. 그리고 저금리에도 주식시장은 썰렁하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반사이익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듯이 주식을 골라라. 보시는 것처럼 지금과 이걸 제가 2004년이라고 말씀 안 드렸으면은 네. 지금이랑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 네. 누구나 봐도 똑같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참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오늘 띄워드리고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4년에 대한 좀 전략을 함께 주셨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볼 만한 수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04년도 내용에 이어서 이것도 2004년도 차트입니까? 네, 차트입니다. 네. 네모 박스칸이고요. 방금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약 1년 전에 한번 시장을 한번 끌어내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저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리와 사실은 정말 똑같았습니다. 정말 똑같았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준비하면서 그 이후에 5, 6, 7, 8, 9 쫙 이제 5, 6, 7까지 쫙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 이하돼서 2085포인트까지 지수가 거의 더블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께 일단 오늘 한번 먼저 오늘 좀 띄워드리고 싶고요. 2004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보니까 100% 넘게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주변의 이야기들, 그런 잡음들의 마음을 너무 쓰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2에서 3%, 많아봤자 2에서 3%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다. 시장에 대해서도 종목에 대해서 틀린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의 말에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에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수급이다. 어쨌든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수급이다라는 부분 좀 포인트 잡아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제가 수급이 최근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차트 한번 쭉 보시죠. 제가 몇 개 차트를 쭉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다음 거 보시면은 네, 이거는 2019년도 올해 코스피 200 선물 지수입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최근까지 쭉 있는데 보시면은 그죠? 이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11월 18일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최근에 순매수가 많이 집중되었다는 부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9년도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경향입니다. 보시면 초반에는 그냥 0 기준점 0 이하로 왔다 갔다 하다가 9월 달부터 돌파하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죠. 지난주에 특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건 현물입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지수와 같이 한번 봐봤었는데 현물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지수의 어떤 흐름과 외국인의 흐름 같이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연한색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바로 한번 넘어가보죠.
현물보다 중요한 것이 네. 환율입니다. 환율, 제가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지수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환율 부분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미중 협상이 안정적으로 이제 협상이 사실상 이 협상이 이제 체결되고 나서 위안화와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강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됐건 이런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들어간다는 것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어도 우리 증시에 적어도 환차익에 대해서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최소한의 어떤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도 뭐 다른 것보다는 최소한 환차익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유입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하락 부분은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장, 최근 우리 시장을 두고도 왈가왈부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이야기는 다 무시하고 수급이나 환율 상황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두 가지 이슈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뭐 네. 상승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제가 나름 이제 수치를 계산하고 우리나라의 예. 뭐 퍼피비알 따져가지고 전반적인 부분들 우리나라 목표 이제 수치 지수를 이제 계산한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상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어느 정도 목표로 많은 두세요? 해도 될까요? 이건 네. 정말 제가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긴 되지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반발을 살 수 있을 정도의 포인트를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뭐 말씀드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오늘 뭐 2,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네. 일단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우리나라는 3,500포인트 정도 갖다 대줘야 정상이다. 네, 그래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네. 이거는 내년의 어떤 내년의 흐름을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지수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단 하단의 밸런스를 잡고 전체적인 어떤 퍼피비알 수치를 넣은 다음에 이거를 시뮬레이션 시켜가지고 과거의 수치와 함께 돌려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된 국가라는 건 맞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인 어떤 체력을 기준으로 다른 것 다 제외해놓고 네. 체력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급적인 부분이거든요. 누구든지 저평가됐고 우리나라가 뭐 이제 시장 대비해서 정말 좋은 기업들 많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어떤 상품이라도 그 상품을 매수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상품은 가치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거라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저는 어찌됐건 외국인들의 관심과 함께 기관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제 계산으로 봤을 때는 2,300에서 2,400포인트 정도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네. 52조 신고가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떤 개인들의 펀드 유입 물량이 들어올 것이고요. 펀드 유입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관 쪽 특히 이제 금융 투신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펀드 환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났었는데 펀드 쪽으로 자금이 쏠려가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이제 증권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커지게 되고요. 제가 가장 포인트 사고 싶은 부분은 그건 같습니다. 아까 제가 2004년도를 왜 보여드렸냐고 하면은 2004년도에 부동산 쪽이 워낙 핫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잠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면은 저랑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을 같이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오래 물려 있었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쪽 지수가 올라오고 하면서 2005년도에 종목을 다 팔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넘어갔었는데 그 친구가 당했었던 게 그때 당시 유행했었던 PF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 쪽에서 이제 지금 주식시장 쪽으로 그 유동자금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살펴보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주식시장에 부동자금이 1,000조 원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네. 이 자금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 살짝 들어와만 준다면은 지수 뽑아내는 건 사실 큰 무리가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 뭐 아마 다양한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본적인 체력 그리고 우리나라 기본적인 상황만 봤을 때는 3,500포인트 정도는 가줘야지 정상이다. 근데 왜 못 가는지 저는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현재 시장 코스피 시장이 2,200선을 간신히 좀 넘어서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그래도 전망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500 정도까지 좀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또 시중에 부동 자금도 들어오면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어요. 자, 이런 전망이 좀 맞아서 내년도에도 시장 좀 화랑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이슈 체크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